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교시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제를 하나씩 하나씩 같이 풀어볼게요. 자, 5월 4일입니다. 영업용 승용차 한 대를 기아 자동차 도봉 영업소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1,0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요 문구가 딱 있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거 분석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거래 분석하는 툴이 어딨나요?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까 예시가 있었으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2번입니다. 일자는 아니고 5월 4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금방 넘어가겠죠? 네. 5월 4일. 그럼 여기는 5월 4일. 내용 안 적을게요. 지금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요 정도 내용은 복사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거래 분석해 볼까요? 일단 이걸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가 구입했으니까 생겼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수표가 줄어들었네.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영업용 승용차, 기아자동차 영업용 승용차는 어떻게 해요? 늘어났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 머리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써볼게요. 영업용 승용차가 늘어났다라고 말해도 되고, 뭐 생겼죠. 그리고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당좌 수표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는 내 차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라고 하기 그냥 쉽게, 아주 쉽게 내 거니까 자산이죠. 그 다음에 당좌 수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내 돈이었겠죠. 네, 내 수표였겠죠. 네, 내 거였으니까 얘도 자산이었죠.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영업용 승용차가 생겼다, 늘어났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당좌 수표는 내 거였으니까 자산이었는데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자산의 감소까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적으로 거래처. 어, 영업용 승용차 관련된 거래처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기아 자동차였었고, 그리고 당좌 수표랑 관련된 거래처는 딱 보니까 이 수표를 발행해 준 데가 어디죠? 신한은행이네. 신한은행. 아하, 얘는 신한은행이구나. 요렇게 잘 해내셨으면, 요 내용을 찾아내셨으면 다 된 거예요. 예, 다 된 거고. 특히나 요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요걸 찾아내시면. 자, 계정 과목 뭘로 할까요, 우리? 영업용 승용차는 아마도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좌 수표는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예,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차량 운반구는 조금 더 해볼까요, 다시? 차량 운반구는 크게 보면 뭐였죠? 자산이었죠. 자산.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 중에 어느 걸까요? 비유동 자산.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K랩에 가서 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한번 열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차량 운반구가 있죠. 208번. 208번은 여기 195부터 217 사이에 들어가니까 유형자산이 될 거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4개를 합쳐서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유형자산, 그 중에서도 유형자산이고, 유형자산 중에서도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 예금은요, 얘도 일단 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 중에는 유동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는데 당좌 예금은 아무래도 당좌 자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당좌 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마침 위에 있는 예시랑 같네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왜요?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차변 왼쪽에 표시되고요.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최종적으로 표시될 위치가 왼쪽이니까 거기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쓰시고 감소하면 오른쪽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로 결정하면 될까요? 예, 1,000만 원이라고 문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죠. 자, 이런 과정을 지금 한 절반 정도의 친구들은 제가 지금 이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나 말로 다 쓰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 거래 내용을 딱 읽으면 바로 분개를 합니다. 그죠? 이거 읽으면 바로 아, 그래? 차량운반구 1,000만 원 차변, 대변에 당좌예금 1,000만 원 바로 나와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회계 원리나 이런 과목들 선수 과정에서 좀 노력을 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연습이 된 친구들이고 아직 내가 지금 좀 막 이렇게 잘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는 바로 분개가 되는데 없지 않냐? 시간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바로 분개가 되는 친구들도 내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분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떻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애매하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이렇게 자세히 하지 뒤로 가면 갈수록 모든 수업이나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바로 뭘 얘기한다? 바로 분계 이걸 얘기할 겁니다. 5월 4일이고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 1,000만 원 이거 바로 쓸 거예요. 바로 대변에는요. 당좌예금 당좌수표 발행했대잖아. 당좌예금이지 뭐 1,000만 원 이렇게 바로 쓸 거라고요. 근데 보통 이 얘기만 바로 하니까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5월 4일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예, 여기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가지고 5월 4일 차변에 뭐? 차량 운반구 바로 나오네. 차량 운반구 하시고 거래처는 기아 자동차인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서 등록한다. 등록할 때는 이 거래처 여기 칸에 갖다 놓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키패드 오른쪽에 있는 약간 기다란 직사각형 플러스를 버튼을 누르시고 기아 자동차 엔터 하면 바로 등록을 할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 물어보는데 취소 누르면 당연히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등록이 안 되는 거고 등록을 누르면 그냥 바로 이 거래처 코드 번호 104번 104번에 그냥 어 104번에 기아 자동차가 등록되고 끝인 거예요. 근데 수정을 누르면 이 기아 자동차라는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이런 것들까지도 예, 이제 같이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고요. 그래서 자기 선택하시면 돼요. 네, 등록을 해서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뜨냐면요. 기초 코드 등록해가지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팝업 창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얘는 왜 뜰까요? 생각할 시간 드린 거예요. 네, 지금 3, 4초 생각할 시간 드린 건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고정자산이라는 게 뭐냐? 1년 이상 쓰는 거죠. 1년 이상 우리 회사 영업을 위해서 쓰는 자산들을 말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지출이 처음 발생하면 처음에 뭐 1억 혹은 뭐 5억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뭐 오랫동안 쓰죠. 쓰는 그런 자산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자산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한 번에 들어간 그 구입 비용 전체를 그 구입이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던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셨죠? 그죠? 회사가 동일한 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썼다. 무언가를 구입하는 데 썼다.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개를 할 때 그 내용을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혹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고 1,000만 원만큼 그 지출이 발생한 회계 연도, 사업 혹은 사업연도, 그 사업연도에 이제 수익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가끔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썼는데 왜냐? 그 구입한 자산을 가지고 구입 당시로부터 뭐 한 달, 두 달 만에 쓰고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 동안 그 자산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의 경우에는 그런 비용인 경우에 지출인 경우에는 자산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걔를 어, 분개를 할 때 비용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자산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1,000만 원이 들어간 금액을 언제 비용으로 그 변경을 해줘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거고,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에 맞춰서 감가상각한다. 즉, 1,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기계를 샀는데, 혹은 지금처럼 차량을 샀는데, 그 차를 약 5년 동안 우리 회사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쓴 올해 전액을 다 1,000만 원 비용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나눠서 뭐 정액법을 가정한다고 하면 동일하게 매년 200만 원씩 하면 되겠죠. 예, 매년 2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내가 회계원리나 중급회계 시간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파트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써요? 구입한 자산을 언제 구입했고 올해 이 자산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적정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자산을 보통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그죠? 작은 회사, 큰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큰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유형자산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자산들만 뭐 1,000개, 뭐 10,000개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1,000개, 10,000개, 10만 개 정도 되는 수많은 그런 감가상각비를 몇 년에 나눠서 인식해야 되는 그런 자산들을 하나의 장부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면 매년 말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인식해야 될지 그 금액을 산출해내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그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들을 했을 때는 걔네들을 별도의 고정자산 메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얘는 몇 년 동안 취득가액은 얼마고 몇 년 동안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뭐 정률법으로 할지 정액법으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 별도의 고정자산만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하겠죠. 헤매지 않고. 지금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팝업 창이 뜬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해서 어유 이거 계정 과목이 208번 차량 운반고 즉 208번은 유형자산이거든요. 그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입력하신 걸 보니까 지금 지출하신 이 1,000만 원은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전부 다 비용 처리하고 그냥 끝나버릴 그런 성격이 아닌가 보네요. 라고 프로그램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오랫동안 사용하실 것 같은데 1,000만 원 들여서 구입하신 다음에 우리 회사 수익 발생하는데 이 차를 그래도 꽤 긴 시간 사용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에 사셨고 몇 년 동안 사용하실 건지 좀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들만 저희가 따로 모아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곳에 입력하는 메뉴를 조금 더 편리하도록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입력하는 순간 바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이런 팝업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산 코드명, 자산 코드는 여기 1번이고요. 이름은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시고 취득연 월일도 바로 5월 4일 날 돈을 써서 취득을 했으니까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죠. 편하죠. 상각 방법은 뭐 건물, 건축물이 아니면 정률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니까 여기 정률법이 선택되어 있고요. 내가 바꾸고 싶으면 2번 누르면 정률법으로 바뀌겠죠. 1번 숫자 1번 누르면 정률법으로 바뀌고 금액도 내가 지금 여기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뜹니다. 좋죠. 내용일수 5년 그래 난 5년 동안 쓸 거다. 이런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변화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요거까지 입력하고 갈게요. 5월 4일에 대변에 어떤 거?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까지 치면 당좌 예금 하시고 이 당좌 예금 신한은행인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없으면 없죠. 그냥 신한은행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 됐고요. 1,000만 원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에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했는데 이 메뉴에 오셔가지고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는 메뉴에 보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 있죠? 예, 여기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다른 화면이 뜨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면 어때요? 차량 운반구가 여기 딱 등록이 됐죠. 1번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뭐가 좋으냐? 여기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여기를 딱 클릭해서 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 하나 존재하고 있고 걔는 단기에 1,000만 원이 늘어나고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해야 된다. 회계상 한도가 얼마고 뭐 세무상 한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특히 오겠죠. 고정자산 관리대장.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막 1,000개, 만 개의 고정자산 혹은 뭐 유형자산이라 부르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한 군데서 해야 오래 인식해야 돼. 얘가 이제 구입한 지 3년 차인지 4년 차인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여기다가 모아서 관리를 하면 적절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5월 4일. 아이고 이제 2개밖에 못했네요. 예. 근데 뭐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5월 4일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에 보면 이렇게 영업용 승용차 이건가 봐요. 5월 4일 날 산 요 자동차, 요 승용차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했다. 음, 다시 얘는 근데 똑같죠. 딱 보면 이제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현금 4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구입한 거였잖아요. 그럼 얘는 뭘까요? 엔진 오일을 구입한 비용이니까 차량과 관련된 유지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내야 돼요. 아, 하나는 자산 감소가 있네. 현금 4만 원 지급. 엔진 오일 보충했다고? 아, 요거 비용이 발생했네. 비용 발생. 비용 발생은 차변,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오른쪽. 이해하셨죠? 왜요? 손익계산서 모양 보면 오른쪽이 수익, 왼쪽이 비용으로 하기로 했다. 그 비용이 발생하면 왼쪽에 쓰고 재무상태표 보면 왼쪽이 자산,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인데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산은 최종적으로 왼쪽에 표시되어야 될 계정가 그 요소기 때문에 그 요소가 감소했다는 것은 왼쪽이 아니라 반대쪽인 오른쪽에 써주자. 되셨습니까? 예. 이거 진짜 얼굴을 보고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줌으로도 하면 좋겠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워낙 대부분 한 90%의 친구들이 반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예,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실시간 화상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5에서 10% 정도 되는 친구들이 뭐 나는 뭐 크게 상관없다 해도 뭐 나쁘지 않다 혹은 뭐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참여 의사를 밝혀준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만 그런 학생들만 따로 제가 꼭 메시지를 좀 달라고 했는데 뭐 한두 분밖에 안 주셨어요 지금. 예, 메시지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만 좀 모여서 예, 수업의 방향성이나 뭐 아니면 뭐 대학에 처음 와서 뭐 느꼈던 생각들이라든가 혹은 또 친구들하고 인사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뭐 친목의 시간을 아주 짧게 길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가져볼까 합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갔다 보면은 계속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면 또 싫을 수도 있고요. 아니죠. 싫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면 이 어떤 같은 동기들끼리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해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뭐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봤던 친구들하고 또 다시 한 줌으로 온라인 미팅을 30분 요 정도 하면 원하는 친구들만 저도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하면 분명히 그냥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강요가 아니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 오지 마세요. 예, 오직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만. 다른 친구들 얼굴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교류를 하고 싶은 사람들만 오십시오. 아시겠죠? 예. 수동적으로 쓰시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자율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성적하고도 아무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는 과외 활동입니다. 조만간 공지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5월 9일 급여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제가 지금 3개 정도를 하면서 분계를 어떻게 하고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제 4번부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회계상 거래를 읽고 분계를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분계를 한번 제가 알려드린 이런 스타일로 순서대로 거래를 분석해 보시고 계정 과목 위치도 결정해 보고 그 다음에 금액도 결정해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연습하실 수 있도록 어떤 양식을 하나 드릴 거예요. 예, 그 양식을 드릴 테니까 그게 이번에는 이제 5주차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예, 5주차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해답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본인이 최대한 한번 써보시고 내 생각과 답이 어떻게 다른가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5월 9일부터 쭉 밑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분계를 잘하기 위해서 중급회계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겁니다. 회계원리랑. 그죠? 자, 아마 제가 적당히 끊어서 5번, 4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나눠서 진도에 맞춰가지고 드릴 테니까 걔를 한번 풀어보세요. 분계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5주차 수업도 일반 전표 입력 두 번째 거 해봤고요. 예, 충분히 이제 방법 알았으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